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민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설 이후 민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보니까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올 설에서는 밥상머리에 과연 정치권 어떤 이슈가 좀 가장 많이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가장 큰 뉴스였던 최근에 가장 큰 뉴스였던 얘기 지금 재판과 관련된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정 구속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막 좀 여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야당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예. 과연 지금 누가 뛰며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또 어떤 그 이슈들이 논의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예. 조만간 아마 미국의 대북 특별 대표인 비건 대표가 아마 곧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만은 아마 지금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예.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 이야기들이 문제다. 경제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나의 소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예. 있다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아마 더 큰 화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까요? 그 설 연휴뿐만 아니라 이제 추석 연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민심의 용광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이 지방의 이런 민심과 서울의 민심이 만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정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마침 지금 40% 후반대 정도의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0% 바로 밑에 50% 가까이 되는 이런 지지도인데,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지금 서로 엇갈리는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 특히 이제 또 이 부모님 세대와 그 자식 세대 간의 또 입장차가 크거든요. 그렇게 만났을 때 과연 어떠한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면서 더 전파력을 갖느냐. 이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설 연휴가 끝났을 때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진전이 되느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전파가 되느냐, 이런 차이인데, 아까 이슈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아까 잘 말했듯이 하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예. 또 하나는 경제와 민생 문제. 특히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인 것 같아요. 예. 일자리 문제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재판과 정치적 논란과 관련된 건데, 그거는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 안희정 전 지사, 김경수 지사 재판뿐만 아니라 예. 손혜원 의원 논란도 여전히 밥상머리에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앵커에 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친목 모임 만나 보니까 화제에 오른 것들이 보니까 대충 약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과연 와나설 때 용광로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 주목이 됩니다. 예. 예. 사실 뭐 최근에 여권에는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좀 그렇죠. 닥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큰 대권의 잠룡이라 불렸던 두 주자가 네. 다 법정 구속된 상황인데 네. 일단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네. 일단 구속이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이 실제 밥상머리 민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의 그러니까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이렇게 예. 비판하면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지금 김경수 도지사의 유죄가 최종심으로 확정될 경우에 미치는 그 정치적 파장을 미리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면한 설날 민심을 앞두고서라도 이렇게 수세적인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된 이 지금 혐의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그 댓글을 조작을 하고,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표심을 왜곡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전통성,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지금 이것이 최종심으로 갈 경우에 이것이
그 결론이 굳혀질 경우에는 진짜 이 문재인 정부의 존재의 존립 기반 자체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아마 이번 1심 결과가 나오는데 강하게 지금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과연 가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그러니까 지금 성격 규정이 맞느냐, 소위 말해서 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적 재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밥상머리에 올려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단순하게 보면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에 일종의 댓글 조작,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꽃을 훼손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또 한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반발하면서 소위 이 사법부의 적폐 세력이 보복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또 어느 정도 또 왜냐하면 또 그러면서 또 심지어 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이제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또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부에도 불신이 또 있다 보니까 또 그것도 지지하는 여론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지난주에 그 하루 날짜별로 좀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나타났어요. 일단 내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여권에 부담이 되면서도 또 하나는 이 여권의 지지층의 어떤 위기시기에 따른 결집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사법부에 대한 또 일부 비판적인 여론의 또 역풍도 일부가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상호적으로 굉장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는 떨어졌다 하루는 오르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지율이라는 게 여론의 일종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댓글 조작에 관여한 거는 사실이라면 아주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제 2심, 3심에 이제 재판도 남아 있고 또 민주당이 워낙 단결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선 불복 프레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당은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규명이다라고 오히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일단은 한국당 내 일부에서는 특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 당장 특검까지는 한국당이 진전시키기가 좀 어렵고 조금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실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현재 이번에 재판 결과가 일단 1심 재판이기 때문에 결국에 2심과 또 대법원 3심에 가서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3심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도 대선 정당성 논란이 일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국당의 지금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는지 아는지 밝혀라 이러면서 대통령도 수사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대통령을 수사할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종의 한국당의 소속의 법사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공식 지도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의 대통령 수사를 섣불리 그리고 이거를 또 불복론으로 잘못 끌고 갔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2004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굉장히 역풍을 불러왔던 거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상당히 벽석을 겨우 넘을까 말까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탄핵으로 인해서 결국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서 압승을 거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당도 현재 흘러가는 게 자기들한테 호재가 많은데 이렇게 이거 너무 섣불하게 이거를 밀어붙일 경우는 또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이걸 진상 규명과 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그래서 수위 조절을 굉장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당의 이런 뭐 원내대표에서는 입장에서는 뭐 일부의 발언 의견일 뿐이다라고 좀 선을 긋는 이런 태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섣부른 대선 그 불복의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04년 당시에 그 학습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1심 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앞으로 상급심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심 결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특검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 뒤집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1심 결과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 결국은 2심과 3심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민주당이 지금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로 자신에게 이 뭡니까 이거 비판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청와대 앞에서는 농성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릴레이 농성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 자체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조혜주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로 몰려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단 1차적인 그 재판 결과 김경수 지사가 지금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해서 민심을 왜곡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부분, 이거 자체만으로도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도의 정치적 액션은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청와대까지 간 거는 조금 지나쳤다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재판부가 심증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대응은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민주당 차원의 당 차원에서 이러한 이 대응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 개별적인 입장에서 의원들 뭐 개별 스스로가 좀 다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이를 불복하는 모습들은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1심 결과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직접 증거보다는 추론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또 현직 광역단체장을 법정 구속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다.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뭔가 사심이 적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당 차원에서 이것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사법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잖아요. 그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거는 이 지금 법원의 독립, 중립, 그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앞장서서 법원의 개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공격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상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법원의 정상화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그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작순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이제 설 민심과 관련해서 이런 민주당의 행보가 설 연휴 기간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래서 건가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그 홍영표 원내대표까지는 이야기했지만 예. 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당내 중진들 입장에서도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 예. 그렇게 한 식으로 약간은 속도 좀, 조절을, 좀 톤다운도 시키고 거리를 두는 것도 바로 우리 앵커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의 대응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침묵을 하고 있는 이 부분,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대응하는 건데, 하나는 김경수 지사의 문제는 대선의 정당성 논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김경수 지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문제는 김경수 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친문 세력들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김경수 지사를 소위 보호하고 엄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이 사안의 성격상 이거는 이제 일종 대선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진로와 운명과 관련된 거지만 안희정 지사의 건은 그 당의 정책 입장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개인의 어찌 보면 개인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러한 문제는 또 이 젠더의 이러한 문제하고도 결린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 대응했다가는 굉장히 여성 이런 유권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남성들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굉장히 신중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안희정 전 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침묵을 하면서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재판 이 뭐 불복 논란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태도가
재판 불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논쟁이 있는데 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했지만 뭐 재판 불복이 이제 한국당은 재판 불복을 넘어서 헌법 불복 아니냐. 이건 사후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다. 재판부 이걸 재판한 거를 내용을 어느 정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걸 재판장을 뭐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뭐 신상털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한 지적이 있는 또 하나는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에서 어디 탄핵당한 세력이 촛불 대통령이 감히 대선 불복을 거론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식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도 또 이랬는데 어쨌든 한국당은 대선 불복을 이라고 비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금 헌법 불복이냐 대선 불복이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버하면은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또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예. 딸 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입사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일단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원내대 전 의원의 딸이 이 명단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의혹 터진 초반에 김성태 의원은 직접 최종 합격 명단까지 뽑아서 이제 합격 그것까지 뽑아서 보여주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 상황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된 건 맞지만 서류 전형에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인지적성 검사라든지 면접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단계에서 뭔가 외압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 검찰과 또 이래 지금 김성태 의원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거 봐라 맞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그 서류 전형을 합격됐다는 이메일 통지를 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 우리는 그때 그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게 하려고 이 지금 압수수색 이야기를 들고 노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지금 그 공작 정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태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 시절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뭘 했습니까?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고용 세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금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여야가 합의하게 만든 장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KT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공기관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지금 이거 공공기관 고용 비리를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받았던 이메일 사본을 공개하면 안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김성태 의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공작 정치다. 검찰의 의도를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이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수 물타기다라는 김성태 의원 측의 주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손혜원 의원 사건이라든가 김경수 지사의 이런 판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재로 되니까 혹시 마침 이 시점에 이 김성태 의원의 딸 문제도 거론이 되고 또 이제 곧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최규일 의원의 스트릿바 출입 의혹에 대해 거론이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국당 지도부는 물타기 위한 일종의 야당 정치 탄압 아니냐. 심지어 뭐 이렇게 일종의 공작성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수사와 폭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분명치 뭐 확인되는 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엔 진실이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말한 대로 아까 말했지만 일단 메일로 합격 통보를 분명히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메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그러한 물타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실을 밝혀가지고 진실이 사실이라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최교일 의원 건은 이제 좀 이따 거론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또 다시 이걸 사실에 기반해서 또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최규일 의원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스트릿바 출입 의혹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야권에서는 특히 한국당에서는 계속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이걸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대여 공세를 끌어올려야 되는 이 시점에 발목 잡히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당내에서의 좀 징계 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한 뒤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은 근데 이거는 뭐 수사할 정도 이상까지는 아니어서 좀 더 이제 논쟁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이걸 폭로한 가이드 조모 씨라고 하는 분이 가이드가 폭로할 때는 뉴욕에 있는 스트립바 이제 뭐 몇 번가에 어디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규일 의원은 또 뭐 그런 뭐 완전한 스트립바 그거는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가자고 한 적도 아니고 뭐 어디 술 한잔 하는데 가자 하는데 가이드가 데려갔다 뭐 이런 예. 좀 여러 가지 좀 사실 규명을 좀 더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저는 그런데 갔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런데 간 게 사실이라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점은 사과를 하고 뭔가 또 다음 추가의 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거 거론하는 거는 이 가이드 조 씨가 자기는 정치적 이유와 전혀 관계없이 예. 나는 한국 국회의원의 이런 행태를 보고 좀 잘못됐다고 보고 폭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최규일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 폭로한 가이드 조모 씨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조직 특보를 지냈고 당시 선대위의 정책 자문위원을 지냈다면서 그 조직 특보 임명장까지 공개를 했어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까지 이제 공개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사실상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자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이 조모 씨는 나는 한국에 왔다가 잠시 왔는데 나중에 임명장이 왔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정치 활동을 실제로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까지 붙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안민석 의원 스스로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입장을. 네, 그렇죠. 뭐 가서 뭐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측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간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하게 잘못하고 당에서도 일정 정도 어떤 나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루고 사실 규명이 된 후에 징계 조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규명을 정확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당 차원의 진상 네. 규명이 있은 후에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혹은 지금 당 내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에 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일단 최규일 의원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중 출장에서 일단 무희가 노는 술집에 갔다는 건 스스로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자기 돈으로 뭐 그러니까 술값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저는 공무중 출장이라는 부분에 또 같이 가신 분들이 또 이 영주시 관계자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런 술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상당히 좀 책임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당 차원에서 과연 조치를 지금 할 생각이 있느냐? 좀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동료 의원인 정유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스트릿바 가서 자기 돈 내고 술 한잔 했다고 정치 기사 톱이 될 수 있느냐? 피해자가 있나? 그러면 또 뭡니까? 이 정도도 이해를 못 하나? 이런 식의 동료 의원이 옹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 분위기라면 저는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이 지난번 개멸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농단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상당히 부도덕한 모습들에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떠났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더 엄격하게 예. 먼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진행 상황 보면서 저쪽에 뭐 민주당 당원이 그랬다네 그럼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하네 그럼 우리 편 잘못은 조금 가려두고 저거 먼저 따져야 되겠다는 식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한국당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한국당 전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일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좀 20일도 좀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정말 좀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 연휴에 더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휴 지나고 나서 7일에 예. 전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3강 구도로 좀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실제로 3강 구도인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언론이 이미 3강 구도로 규정하는 바람에 우리는 예. 3강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버렸다. 나머지 5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래서 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는 3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내 대의원들의 지지는 또 다른 양상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든 중요한 변수는 뭐냐 하면 세 사람의 그 3강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들의 논쟁이 어떻게 가열되느냐. 결국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세론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우는 게 일종의 장점인데 뭐 무슨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비판하듯이 도로 탄핵당 이런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초보 운전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런 거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막말 논란이라든가 이런 단점이 있는 또 투쟁력이라는 또 예. 장점 내세우는 게 있고 또 오세훈 후보 또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중도로의 확장성이 강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보수 결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당에서 중간에 한번 나가지 예. 않느냐. 이런 게 거론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있고 또 하나는 현재는 어떻든 국민 여론조사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다소 앞서가고 있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이에 그런 강하게 공격하는 것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과연 흔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